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흔히들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역사를 왜곡하고 제 입맛대로 바꾸는 이들에게는 어떨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진호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요. 공공기관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는 일이 있으면서 이게 독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주진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렇게 독도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독도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상징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별로 특별한 어떤 이유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고 뭐 이것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으면 뭐 새로 보수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거라는 이런 그 변명을 그제서야 이제 늘어놓고 이런 일이 자꾸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이 정부 차원에서 네.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얘기하면 국방부가 네. 이제 작년이죠. 그 장병들의 정신 전력 교육 기본 교재에 네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을 했어요. 그랬다 폐기했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네. 그걸 이제 폐기를 했고 그 대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거에 보면 또 독립운동가들을 또 빼버리고 원래 계셨던 분들. 네네. 근데 사실은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불법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이게 뭐 어느 쪽이 더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국가안보실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뭔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아직 뭐 확실한 뭐 물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심증이 점점 더 강화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이제 실증이 되는 거겠죠. 또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또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이기도 해서 이번에 그 민주당 쪽에 네. 독도 지역이 진상조사위원회 네. 거기서 저에게 좀 참여해달라라고 왔기 때문에 참여해서 그 조형물이나 그 독도를 내보내는 그 동영상 그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이것이 그 절거가 된 먼저 손남시장으로 저도 가봤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서울교통공사 예. 거기도 가봤습니다. 아, 직접 현장에 가보셨다는 직접 거예요? 예, 갔습니다. 네.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결론적으로 뭐 리모델링 한다라는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고 예. 이런 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이 확실하게 포착되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뭔가 그 폐후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곳에서 그 독도 조형물이 사실상 절거됐고 그 리모델링라는 것이 없는 데도 있고요. 근데 이게 네. 돈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부분이죠. 아니 근데 그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럴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일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일본이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좀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던 걸까?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일본이 즉 요청해왔다라는 찬소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는 악릉역이라든가 예. 예, 거기는 일본 문화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악릉역에는 독도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곳을 절거해달라라는 이야기는 쭉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응한다라는 것도 이상하고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오히려 그런 일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일 군사동맹을 만들기 위한 예. 그러한
포석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독도 있는 거를 섬을 네. 옮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독도 근방에서 한미일 뭐 군사 훈련을 같이 한다는 거 하고 독도 문제가 불편한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기보다요. 국제법으로 볼 때 혹은 국제적인 관습이라고 할까 거기서 볼 때 군사동맹을 맺기 이전에는 그 두 나라는 예. 영토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예, 그게 뭐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예. 왜냐하면 영토 문제가 있으면서 군사동맹을 맺는다라는 것은 예. 이게 영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일단 그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군사동맹을 맺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대립도 없이 예. 하나의 군대가 돼가지고 예. 움직인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영토 문제가 있으면 잘못하면 또 그 뭐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한쪽 나라가 그 영토에 산육하여서 영토를 배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국제적인 그 기본은 군사조약을 맺기 이전에는 영토 문제 같은 거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군사동맹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마지막 그 한 줄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뭐 내년 정도에 그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년 그 한일 수교 60주년이니까 예, 예. 키시다도 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은 60주년이기 때문에 한일 수교 그래서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그 끌어올리고 싶다. 그게 키시다에 이번에 오기 전에 그 와서 갔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예요. 뭐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군사동맹 이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본 오키섬에서는 오는 11월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립운동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본도 그러면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불편하잖아요. 아 그래도 그 일본은 우리만 독도 조형물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면. 네, 막 우리의 산식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일본의 산식은 전혀 다릅니다. 일본의 산식은 독도는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그 일본 정부가 계속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는 그 의파가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네. 일본 총리들이 키시다도 몇 번이나 그께서 말한 그 일본의 일관된 입장은 독도가 일본 영토다. 그것을 한국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그 후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후퇴하는 거죠. 이상하게. 아니 그 사실- 하나만 좀 제가 네. 정리하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권에서 독도의 날 지정을 추진하니까 굉장히 열등한 외교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독도는 우리가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면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한다. 뭐 이런 의견이었다고 하는데요. 막 거기에 대해서 우리만 왜 이렇습니까? 그 혹시 말씀. 네. 사실 저는 이번에 이 서울교통공사의 이 행동은 예. 사실은 이 정부의 전체적인 어떤 기조를 파악하고 특별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이러한 독도 문제가 하나의 그 한일 간의 어떤 그 쟁점이 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한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알아서 기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말하자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은 정부의 기조죠. 정부의 기조가 독도 문제가 가급적이면 어떤 분쟁이라든가 예. 특히 이제 일본인들에게 거부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예. 그 목적은 바로 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일 군사 동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뭐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한덕수 총리의 그 얘기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 예. 그 말은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것을 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는다든가 예. 어쨌든 이걸 자꾸만 이제 분쟁 지역인 것처럼 만들어 나가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독도에 대해서는 아무 외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말하자면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 문제에서 아주 자유스럽게 발언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발언과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무슨 실효를 지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 점을 분명히 좀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 맞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맥락이 갑자기 연결이 되는 느낌도 있는데요. 예. 뭐 그 이야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요. 예. 사실 뭐 국제법에서 일단 보면 상대방에서 예를 들면 독도가 일본 영토다 말하면 그 같은 급의 장관이 나와서 아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다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법으로는 인정했다. 일본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렇게 됩니다. 네네. 예를 들면 저번에 그 키하라라는 일본의 그 방위선 장관이 독도 수호 훈련을 그만둬라. 이것을 국회에서 주장했습니다. 네. 그 경우는 정확하게 이쪽에서도 국방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반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외교의 기본적인 프로토콜이죠. 기본입니다. 그것을 지금 한국 정부는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그 독도 앞바다 20km에 일본 군함이 들어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영해 침범입니다. 12해리를 넘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네. 이럴 경우는 그것을 그대로 그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한국 정부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은 침범을 영해 침범을 인정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현재. 그 독도 수호훈련도 사실은 비공개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사실 독도 수호훈련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훈련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산육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축소되고 있고요. 예. 물론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개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독도를 지킨다라는 혹시 공개가 돼도 그것이 알려질 수 있는 만큼의 훈련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3일 정도 계속 해왔는데 예. 그것을 지켜야 하는 거죠. 독도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한다. 예.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일단 우리가 계속 독도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의 논리로서는 역시 이 부분만큼은 한독수 존리가 말하는 이게 잘못하면 분쟁 지역으로 비춰진다라는 거. 이거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가의 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 지방에서 예. 얼마든지 해도 된다. 예. 근데 이 기존은 지켜야 한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선적으로 가야 합니다. 국제법하고 그렇죠. 맞게 네. 이선적으로 네. 가야 하고요. 네. 네, 또 문제는 요새 저에게도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독도 단체들이 독도 수호 운동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이유를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 전에는 독도 수호 이벤트라든가 행사라든가 하면 뭔가 혜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상을 주거나 뭐 그런 거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요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없어졌다는 의미입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뭐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예. 거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고 역사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운동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이 다 끊겼고 네. 또는 나아가서 그런 활동을 그동안에 해오던 뭐 활동가라든가 또는 학자라든가 뭐 그런 단체들이 사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말하자면 그런 비판을 하게 되면 뭐 지원이 끊기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학자들 같은 경우에 무슨 각종 뭐 심사나 무슨 자문이나 이런 역할이 다 끊기고 네. 뭐 심지어는 예정된 국제 학술 심포지움마저도 마음에 안 드는 학자가 나온다고 취소시켜 버리는 네. 뭐 이런 현실 속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데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국가에서 만든 기구가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네네. 네. 지금 과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거의 들려오지를 않아요. 네. 그 이후에는 거기 이제 이사장으로 임명된 분이 원래 영국사를 전공했고 그러니까 예. 이런 뭔가 동북아의 어떤 역사 문제와 전혀 무관한 공부를 평생 해오신 분이고 네. 그리고 그동안에 뭐 뉴라이트들이 하는 각종 행사에 나타나서 그거를 지원하는 발언을 항상 해왔던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동북아 역사재단이 막대한 정부의 예산을 받으면서 하라고 하는 역할이 그건데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그렇죠. 대응하는 역할을 중심에서 예.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게 가장 해야 될 역할인데 네. 그곳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또 그 동북아 역사단이 또 지원해 주던 그런 독도라든가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단체들한테 지원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학계 움직임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1994년 유엔 총회 당시에 국제연합 해양법이 개정이 된 게 예, 맞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뭐 네네네. 그거는 내용입니까? 뭐 아주 옛날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1994년 이전까지는 일본은 예. 1965년 한일 기본조약 그때 사실상 박정희 정권하고 그 일본 정권이 이 독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다. 사실 그 이쪽에 주장을 일본이 사실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 그 독도가 한국 영토로 이쪽에서 지배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해안법이 만들어진다라는 네. 것으로 그 13년부터 일본이 하기 시작한 게 독도는 일본 영토다. 그때까지 말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65년 한일 네. 수교를 맺을 때는 네. 일본 쪽에서 네. 더 이상 독도 문제 언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던 건데 예, 거의 그랬다는데. 예, 그러니까 분쟁 지역으로 예. 일본 쪽에서도 보지 않았습니다. 예. 마지막은 그리고 독도 문제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 회담을 캔슬하겠다고 박정희 쪽에서 강하게 나갔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일본은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독도 문제를 완전히 그 한국 쪽의 그 입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끝낸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는 말이 없었어요, 사실상. 그러나 94년에 200캐리 라는 것이 네네. 결정되기 때문에 일본의 그때까지는 12해리니까 독도에서 12해리 경제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사실 예, 전혀. 예. 그런데 그게 200해리가 되니까 그 이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말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시작된 게 바로 그 14년. 사실상 그 1년 전부터 일본이 네. 그것을 예상하면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2라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네. 80년대, 90년대에 일본의 대학생들 같은 또래 이제 젊은 세대들과 이제 만나게 되면 꼭 그런 질문을 한 번씩 던졌어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똑같았어요. 답변이 나는 그 문제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게 그 당시 일본 학생들의 맞습니다. 더 입장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되게 그 문제는 시마네 현이라든가 오키섬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지역에서 하는 이야기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갔더니 도쿄에 영토 주권 전시관이라는 거를 네네. 그 이쁘게 뭐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우리 독도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까지도 이제 나와 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쿄 한복판에 독도 문제가 이건 이제 불법적으로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우리의 고유의 영토다 네.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한일 뭐 협력 네. 또는 뭐 동맹, 군사 동맹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그런 것에 대한 도발을 한다든가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야지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것을 계속 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이 정부가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지금 뭐 최근에 뭐 지지율이 20%라고 그러는데 20%밖에 안 되는 정부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영토 문제를 이렇게 소홀하게 그것도 자기 자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제 외교라고 하는 건 상호주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면 그쪽도 같이 멈춰야 되는 게 그게 네네.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불편한 일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사실이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드러난 현상으로 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일본은 버젓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요. 근데 일본은 그러면 지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걸 200km 안에 독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있습니다. 걸 지금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 일본은 겁니까? 일단 세 가지입니다. 예. 크게 세 가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17세기에 독도를 발견했고 일본이 네. 17세기에 17세기에 발견을 했다고 주장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한국에서는 독도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땅에서는 독도가 보이기 때문에 발견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것을 일본에서는 그때는 보지도 않았고 한국이 말하는 우산도라는 다시 예. 독도 이름인데 그거는 독도가 아니었다는 시계도 논리를 또 계속 만들고 우상국은 우산국은 울릉도이지만 다른 나라였다. 독도는 우산국이 아니라 우산국의 우산도입니다.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이름이었어요. 사실. 예. 네, 그러나 그 우산도라는 곳은 현재 독도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한 놀이를 만들어 일본이. 누구나 보이는데 진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독도가 그냥 보이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보이는 거니까 발견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건 우리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일본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예, 전혀 안 보이는데 일본은 그래도 울릉도를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그때 17세기에 그 과정에서 독도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1655년에 발견했다. 그 이후 일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박한 논리인데요. 예. 네, 그러나 뭐 이거 말하기 시작하면 제가 항상 강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거짓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또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섬에 전식으로 편입했다. 이게 두 번째 논리입니다. 자기들이 편입했다. 네. 또 그때는 독도는 무주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앞에 논리하고 이게 맞지 않습니다. 무주지라는 곳은 주인이 없는 땅이었다. 일본 것이었다면 왜 거기서 무주지라고 합니까? 1905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본의 논리는 다 무슨 투성이. 그때도 1905년에도 1906년에 그것을 알게 된 한국 정부가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됐다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이야기다. 조사해서 보고해라라고 울릉군에 명령을 내렸고요. 울릉도 군수는 우리 탄 독도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료로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사료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1906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고종 황제가 헤이그 밀사 사건에서 성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한 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제국은 한 푼도 혹은 뭐 당시의 말을 한모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주권을 다른 나라에 양유한 적이 없다. 이거는 독도 같은 조그만 영토도 절대 주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고종 황제도 정확하게 세계 앞에서 그것을 말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905년에 일본에 독도 편입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종 황제는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울산의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울산의학도 고종을 대위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전미칠족. 네, 그러나 고종은 대위한다라는 데에 납득한 적이 없습니다.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양위할 조건은 황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환제가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예. 그냥 간접적으로 양해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예. 그리고 한일 합반도 마찬가지고 한일 평화합도 마찬가지고 다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일제 간접기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합법이다. 그때 일본인이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주진호 교수님이 전공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전에는 대개 이제 장관 후보자들한테 일종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검증하는 기준이 5.16을 어떻게 보느냐였어요. 5.16이 군사 쿠데타이냐 혁명이냐. 네. 그러면 지난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도 답변을 얼버무렸어요. 네. 답변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란 말을 감히 못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장관이 되려고 하다 보니 네네. 지금은 국적이라는 문제 나아가서는 심지어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사람이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이냐라는 말에 대해서 국회에서 노코멘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 아니 노코멘트를 물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도 계속 모든 후보자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얼버무려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으니까 네. 일본의 법적으로 일본의 국민이 되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법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예. 국제법적으로 본다면 하지만 과연 일본이 조선인들을 일본인과 같이 대했는가? 우선 그게 하나가 되겠고 예를 들면 일본인에게 허용했던 국적법 그중에는 국적 이탈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조선인들한테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든 분들 이전부터 벌써 우리는 대한제국이 1910년에 한일 병합조약에 의해서 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당시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던 우리 재미 한인 동포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도 예를 들면 그거를 법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그것을 그냥 갖다 씌워 놓은 것이지 네네. 그 안에 실질적인 내용은 그러면 일본 국민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도 같이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참정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군대에 갈 수 있는 의무조차도 부여하지 않았죠. 예. 나중에 태평양 전쟁 강제 동원했지만 할 때까지.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주 그런 예를 들면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국제법적으로는 일본의 국민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일본 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맞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일본하고 일선의약 맺었던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일 병합 조약 맺었을 때 1910년도 그렇고 경술국치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두 사안 같은 경우에 고종 황제도 승인하지 않았고 순종 황제도 승인하지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왕조 국가에서 왕이 승인하지 않은 왕의 국세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강제로 병합을 한 거잖아요. 그 국제법적으로도 불법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맞죠.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1943년 카이로 선언인데요. 네. 거기 연합국 대표 세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처칠 그리고 찬제스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노예 상태를 염두에 두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킴을 결정한다. 이게 한국 특별조항 이라고 하고 이것이 포츠담 선언에 포함되어서 일본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항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여서 그것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그 새로운 법이나 일본 영토라든가 다 만들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까지 갑니다. 근데 이 한국 특별조항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연합국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바로 그렇죠. 노예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 노예 상태라는 것은 설사 일본 국민이었다 하더라도 일본의 노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흑인도 미국 사람이었지만 처음은 미국인의 노예였습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완전한 그 극적자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일본인들도 조선인에 대해서 2등 국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의무만 간주한 것입니다. 당시 어떤 면에서는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지 않았던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거권이자 비선거권. 한국에 의회 같은 것이 없었고 자치권도 없었고 막 이러한 부분이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본은 법역으로 그러니까 조선에 적용한 법하고 일본에 적용한 법이 기본적으로 같이 만들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같은 나라라고 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 우리만 그럼 일본 국민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나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말이에요. 드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1965년에 한일 협정에서 네.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식민 지배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를 한다는 것은 예. 어쨌든 그 기본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죠. 그 기본 정신을 만약에 뭐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있으니 뭐 나는 다르게 생각하겠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민간인이라면 학자라면. 그러나 지금 이거는 한 나라의 국가를 경영하는 예. 어떤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이런 원칙 우리가 외교적인 원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준수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국제법이라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당시 조선인들이 식민지의 조선인들이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네네. 여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여권에는 분명히 일본 여권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많은 이제 그런 민족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갈 기회가 있어도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일본 여권을 만들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일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 나가서 인정하기 너무나도 싫어서 그랬던 경우도 많았고 우리가 식민지 되기 전에 이민을 갔던 분들 미국으로 갔던 분들이 자기들이 일본 국적이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네. 어디 국적란에다가 코리아라고 씁니다. 그게 그렇죠. 당시의 사람들의 그 생각이거든요.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그 송기정 예. 선수도 그 여러 문서에 코리아 송기정. 근데 이렇게 일장기 썼지 달고 않습니까? 뛰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이 한 거죠. 야, 그랬으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그걸 가리려고 한 거고 고개 푹 수그리고 말씀 그런 듣다 거죠. 보니까 생각나는데 1923년도 조선교육령 나오기 전까지는 조선인은 고등교육도 못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평등한 교육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역사관 얘기 나오니까 독도 얘기 또 다시 돌아가기 전에 하나만 좀 더 여쭙고 싶은데요. 주진우 교수님도 전문이시기도 하니까 지금 이번에 검정 통과한 교과서 가운데 누라이트 사관을 반영한 교과서가 새롭게 편입이 됐다. 네. 근데 이전에 출판한 책이 3년 동안 출간한 책이 한 권인가? 그런 출판사에서 책을 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출판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제 검정 통과가 발표됐을 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예. 과연 여기가 어딜까 굉장히 이제 궁금했는데
최근에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출판사는 사실은 검정 출원할 자격이 없는 출판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안에 책 한 권 이상을 출판해야 되는데 네. 이 출판사는 벌써 이미 한 10년 가까이 실적이 없다가 예. 이 출판사에서 한 2007년 뭐 그 전에 옛날에 예. 발행했던 문제집에다가 표지만 바꿔갖고 하나를 이제 출원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전혀 그 현재랑은 관계가 없는 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 이제 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과거에 국정교과서의 핵심 멤버들이 다시 지금 교육부의 핵심 요직을 다 장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이제 그 대형 출판사들을 처음에는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출판사들마다 그 책을 냈다가는 과거에 교학사가 네, 교학사 같은 그런 네. 일들이 벌어진다. 말하자면 역사 교과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도 예. 교사들이 이 교학사란 교과서에서 나온 책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채택하지 말자라고는 운동이 벌어져 버렸거든요.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이잖아요. 막대한 그때 국정교과서 얘기 나올 때 교학사에서 그러니까 책을 냈죠. 국정교과서 전이 이제 교학사를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채택해서 완전히 실패하니까 국정교과서로 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학사 때의 그런 사태를 우려해서 그 대개 이제 편집진들이 절대적으로 이제 반대를 해서 아무리 교육부에서 큰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름 없는 출판사로 간 거예요. 제가 한번 완전히 이제 발표되는 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사실 검정에 합격했으면 네. 그거를 홈페이지에서 좀 이렇게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이거 합격했다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판사의 무슨 홈페이지에 활동이 벌써 몇 년 전까지 그냥 단절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것도 사실은 이제 뉴라이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던 분들은 다 빠지고 별로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미 이제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작업은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번도 똑같습니다. 교학사 때처럼 부실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근대사가 어떤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약을 그렇기 하자면요. 때문에 당연히 뭐 이승만에 대해서도 뭐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든가.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검정 기준에 반드시 독재라고 쓰게 돼 있어요. 예. 그럼 독재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썼는데도 검정에 합격을 했고, 예. 뭐 위안부 문제만 해도 그냥 한 줄로 예. 그냥 끝내버리고, 예. 또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이게 대체로 보면 과거에 교학사 때 했던 그 맥락이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개입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줬고, 검정도 억지로 이걸 통과시킨 거죠. 그리고 많은 혜택을 주고. 근데 이래서 이제 이 교과서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 교사들은 아무도 이 책을 채택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저 사학 재단들 가운데 압력을 가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교과서 시장에서 어떤 자리를 잡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역시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우리 독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교육 얘기로 좀 넘어와 버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왜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국가는 뭐 각 국가별로의 어떤 시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일본이 일본의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하고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네. 또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좀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 교육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최근에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새로 역사를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의 움직임하고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연동이 되어 있고요. 예. 네, 역시 가장 근본적인 뭐 뿌리가 되는 문제는 독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정확하게 그때 그 독일에서는 사과하고 그리고 즉 그 유대인에 대한 그 보상, 그 즉
현재도 해왔고 또 법제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치가 좋은 일을 했다라든가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네. 그런 식으로 법제화하고 교육도 법으로 만들어서 절대 다른 것을 가르칠 수 없게 사실 한 거죠. 예. 그래서 다른 곳으로 혹시 독일이나 뭐 유럽에서 가르쳤다가는 역사 수존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역사 수존주의가 지금 만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 수존주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해져 있는 바꾸면 안 되는 내용을 바꾸는 사람들을 네. 굉장히 나쁘게 말하는 말이 역사 수존주의입니다. 네. 그러한 흐름은 일본 쪽에서 왔고요. 일본에서도 역사 수존주의가 많이 나왔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그것으로 굉장히 활성화시켰고, 근데 그 영향을 그 한국 안에서 뉴라이트라는 분들이 많이 수용해 버렸다. 그러니까 역사 수존주의에 대해서 그 한국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독일의 사례라든가 그리고 그 일본이나 한국은 왜 그것을 못했는가. 네, 그렇다고 역사 수존주의로 뭐 아무거나 거짓말의 역사를 그 수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 거. 사실 그 뭐 뉴라이트가 포스라고 하지만 그 박정희뿐만이 아니라 그 기타 포스 대통령들도 지켜온 것을 지금 모두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포스가 아닙니다. 일본 포스죠, 말하자면. 근데 왜 지금 그렇게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친일 친일 후손까지 연결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심스럽지만 친일과 친미, 반공 이렇게 연결되는 것에 관해서 그걸 역사적 정통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뭐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까? 이제 가장 핵심은 과거에 이제 우리 역사학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은 당연히 이제 일본 지배하에서 친일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대체로 보면 이제 통일 정부 수립으로 네. 통해서 나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 뭐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예. 운동을 통해서 어떤 예. 독재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랑스러운 역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흐름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요즘은 근데 참 희한하게 뉴라이트라는 말을 하면 자기는 다 아니래요. 아니라고 그렇죠. 네, 요즘 마치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나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는 말은 뉴라이트가 하던 말을 그대로 해요. 하면서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래요. 자, 그런데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은 바로 친일 세력이란 바로 문명화를 시도하는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들이 되는 거죠. 네. 말하자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어쨌든 단독 정부 수립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건국에 그들이 얘기하는 예. 건국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뉴라이트 세력의 뭐 데모라고 할 수 있는 이인호 같은 분은 아주 대놓고 그런 말을 했어요. 김구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그는 어쨌든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 국가 수립을 끝까지 영원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생각들인 거죠. 그리고 독재도 뭐 산업화했지 않, 먹고 살게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역사의 주류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 소위 우리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주류였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바로 역사적인 정통성의 문제였어요. 과거에 친일, 독재에 협력했다라고 하는. 이거를 일거에 뒤집어서 네. 오히려 우리 역사의 주류로서 예. 당당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저는 이들의 가장 나쁜 점이 뭐냐면 학문을 정치화하고 이념화한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내가 보수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걸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여러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당신 뉴라이트냐고 물어보면 나는 아니라. 보수 전체는 아닐 거고요. 일부라고 저희가 좀 바로 잡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역사를
사실은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현대사를 기술할 때 뭐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대사가 좀 달리 기술되거나 기술하는 양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은 좀 논란이 됐던 적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근대사까지 다 건드리려고 하다 보면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만약에 근대사를 이렇게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좀 돼요. 예. 언제 배우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근대사를 해석하는 게 달라질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지금 뉴라이트 분들이 뉴라이트라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 말로는 근데 그것은요 일본 측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2006년에 예. 그들의 그 하나의 결정으로 뉴라이트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 그게 문서에서도 남아 있고요. 네. 이유는 뉴라이트는 원래 좌파였기 때문에 좌파 단실은 노무현이었기 때문에 네. 노무현 정권 내부를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무현 같은 정권, 좌파 정권이 다시 한번 남한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뉴라이트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극우이기 때문에 남한에 강하게 북한하고 대립하는 정부가 있어야만이 자신들의 생명력을 그러니까 반공 진미 이것을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적이고 중국도 적이다. 이것을 계속 일본 극우는 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남북 통일이 되거나 네. 그 평화 건전이 되면 이게 그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자신들을 위해서 뉴라이트를 지원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네네. 사실상 예.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뉴라이트라고 하면 일본 극우하고 연결을 되어 있다라는 일각에 제가 그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연결이 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가 네. 한 20년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교과서 포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역사 교과서를 비판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고 국정 교과서를 만들고 지금 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역사학계는 여기에 미동하지 않아요. 역사학계는 네네. 중심을 분명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국가 권력을 매개로 해서 이런 역사 전쟁을 소위 벌인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참패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물론 이걸 위해서는 역사학자들과 역사 교육자들이 우선 정신 차리고 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런 전제가 네네. 있을 것 같고 네네.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그냥 무슨 교과서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계속 말씀하신 어떤 한미일 동맹 또는 한일 동맹이라고 예. 하는 것을 목표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시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오늘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네네. 문득 들었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좀 새롭게 쓰려고 하는 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제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남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관련한 나름대로 시각이 담겨 있는 뭔가 움직임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네. 두 분 정말 말씀 내년이 보니까. 걱정입니다. 내년이 근데- 을사년이거든요. 근데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미래 얘기를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네. 다 됐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요. 예. 한마디만 더 알게클럽 오늘은 주진호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그러니까 독도 종합 연구소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두 분과 함께 독도와 역사 왜곡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